난 비즈니스를 잘하겠다.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계란만 이렇게 팔다가 그 다음에 육개 같은 것도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업 영역을 양계라고 하는 사업 영역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킨 거예요. 처음에 조그만 거, 그 다음에 이제 큰 거.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비전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걸 하냐면 내가 무슨 영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을 어떻게 영위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요. 자, 예를 들어 보면 거기 유전자 조작을 조금만 하면요. 가슴이 이렇게 큰 슈퍼 가슴살, 닭가슴살이 많이 나오는 거죠. 그런 닭가슴살이 큰 닭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CEO의 입장이다.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? 좋죠? 네. 좋죠. 닭가슴살이 엄청 많이 팔리고 막 그러는데 닭가슴살 가슴이 큰 닭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.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신 분은? 차별화 정책을 위해서 네. 유기농 분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네. 네. 그렇죠.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가슴살은 적게 나오더라도 오히려 유기농법으로 키우고 뭐 다른 농법으로 키워서 오히려 차별화를 해서 거기에 프리미엄 가격을 받겠다라고 하는 차별화 정책을 쓰시는데 그 차별화 정책을 쓰고 유기농을 쓰고 할 때까지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게 벤처입니다. 자, 이제 유기농으로 키우고 이렇게 풀어서 키워요. 그래서 벌레 먹고 뭐 먹고 막 이렇게 소 외양간 주변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방목해가지고 닭을 키우는 데는 한 5달이 걸린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가슴 큰 육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3주가 걸린다. 라고 하면은 이 비즈니스 돈이 움직이는 사이클이 틀려지는 거죠. 그럴 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내가 유전자 조작을 한 그런 닭을 키우게 되면 그게 돌아서 누구한테 와요? 저희 입으로도 다시 오고 그게 돌아서 우리 자식한테도 돌아오고 그런 것이 오래오래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영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경영 이념이나 철학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. 닭을 같이 키운다, 양계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공통적으로 같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마다 다 손금이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유전자랑 그런 모습이 다 틀린 것처럼 기업한테도 그런 유전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유전인자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이제 그 기업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똑같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할 때 또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관광산업으로 클지 아니면은 나는 관광에 포커스가 된 앱을 1, 2, 3, 4, 5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시고요. 그런 거에서 그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나는 우리 회사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. 제가 아까 아츠플레이라고 하는 회사를 잠시 예를 들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창업자 둘이서 저랑 같이 일하던 컨설팅 하는 회사였어요. 지금 매출이 한 110억 정도 하는데 관광 쪽에서 공연 쪽에서 매출이 110억, 영업이익률이 한 25%에서 30%. 그러면은 보통 제조업이 5%다 생각하면은 매출 규모가 한 500억, 제조업으로 치면 50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다음에 거기 부채도 없고요. 그다음에 직원이 35명밖에 안 돼요. 35명인데 매출이 규모가 100억 이상이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좋은 회사로 성장을 했었죠. 근데 그 친구가 창업할 때 컨설팅 회사에서 너무 힘드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지만 저는 비저닝을 이런 학계 쪽으로 잡았고 그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랬는데 너의 비전이 뭐냐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40대에 은퇴하는 거래요. 40대에 30억 벌어가지고 은퇴를 하겠다라고 했고요. 그게 이제 거의 그 10년 전이에요.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이제 10년이 딱 됐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. 너의 목표를 달성을 했냐?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그 목표에 달성했대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뭐나 뭐 이런 걸 하면 자기가 벌려고 했던 30억까지는 벌었다는 얘기죠. 벌었다는 얘기지만
그런다는 얘기지만 자기가 고민에 빠졌었던 거는 뭐냐면 자기가 개인적인 목표로 빨리 은퇴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창업자도 마치 그 똑같은 비전이었어요. 우리 빨리 은퇴하자. 그래서 빨리 은퇴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자라는 걸로 창업 동기를 갖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죠.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시점에 다다랐는데 작년 정도에 조금 매출이 좀 떨어졌었어요. 그때 다시 한번 비저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오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압축 성장해서 빨리 성장하겠다고 한다라는 우리의 비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는 돈 겉으로는 회사한테 우리 회사는 내가 40대 30 벌고 먹튀 이런 개념의 성장하면은 그만둘 회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경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비저닝을 해서 만든 것이 지원들, 그 다음에 언제까지 성장할지는 과거에는 고민을 안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그 비즈니스 경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 기업이 장수하는 그 가족 기업, 장수하는 기업들처럼 100년이 넘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저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모두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영 이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나서 종업원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우리의 인재상은 누구다. 그 다음에 언제까지 무슨 목표를 달성하지만 무리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비저닝을 다시 수립을 한 거죠. 그래서 벤처기업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면서 비저닝을 하는 회사는 굉장히 드물어요. 왜냐? 일단은 제품 나오고 먹고 살기 힘들고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. 그렇지만 이렇게 비전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갈 길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에